안녕하세요. 여섯 시쯤 됐습니다. 도로는 적당히 지금 휴가철이라서 그런지 뭐 기분이 싱숭생숭하지만 또 출근하고 있습니다. 약 500m 앞 시속 60km 단속 구간입니다. 지금 이 차는 캐스터 EV입니다. 지금 주행하면서 단속 구간 주행 중입니다. 제가 느끼기에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걸 좀 말해보겠습니다. 뭐가 제일 그럴까요? 일단 단점부터 얘기하기 전에 이 차를 선택한 이유를 말씀드리면, 전에 큰 좀 덩치 있는 그 전기차를 구매했었습니다. 구매했다가 특별한 사유로 폐차를 했고, 구간 단속 종료 그래서 지점입니다. 다시 다른 차를 알아보는 중에 이제 전기차는 무조건 가고 싶고, 하지만 비싸고 애매한 크기는 싫다라는 것 때문에 도 아니면 뭐로 선택을 한 거죠. 일단 차박 같은 걸 즐기려고 해도 하면 제일 좋은 차는 지금 아이오닉 9도 나왔고, 그다음에 EV9도 있죠. 근데 그걸로 데일리카로 쓰기에는 너무 저한테 부담이고요. 살 돈도 없다는 게 일단 문제긴 하죠. 그래서 한 4천만 원 선에서 차를 찾고 있었는데요. 그 주에는 4천만 원 선이면 토레스 EVX가 이제 크기도 크기고 가격도 가격이고 가장 알맞는 차긴 했죠. 그래서 그걸 몰아봤는데, 전기차 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일단 매일 충전할 수 있다는 게 제 입장에서는 가장 큰 걸로, 이제 차도 휴대폰도 하루 정도 여유 용량이 있다면 그냥 잘 때 꼽아서 충전을 딱 해두면 평소에 배터리 걱정 안 하고 또 집에 오지 않습니까? 딱 그 느낌으로 전기차를 몰게 되면 진짜 만족도가 높습니다. 이제 충전 이슈로 한 번씩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, 매일 충전을 하기 싫고 한 40%대 밑으로 내려가면 충전을 해야 되겠다고 이제 마음을 먹게 됩니다. 그러면
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날 한 번씩 뭔가 좀 급한 일이 생겨서 부산을 가야 된다든지 대구 쪽으로 가야 된다든지 그런 일이 한 번씩 생깁니다. 이제 그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시속 60km 과속 신호위반 단속 구간입니다. 과속 소리 우렁차네요. 핸드폰 거치대가 별로네요. 이렇게 한 번씩 이슈 같은 경우를 고려해서 이제 제가 이렇게 친척이나 이제 이런 걸 다 고려했을 때 저는 부산, 경북 요 정도 이제 경북이랑 대구, 부산, 경주 딱 이 바운드리 안에 밀양 요 사이 안에 이제 친척이나 아는 분들이 거의 그 배치라 해야 되나 거주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어떤 웬만한 일이 일어나도 한 150km 이상이 안 됩니다. 그 정도 거리는 고속도로에서 한 번만 이제 뽑아서 한 2-30분만 늦게 간다고 치면 그렇게 어마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첫째로 고려해서 전기차를 선택을 했죠. 그걸로 치면은 레이 EV가 그래서 탈락입니다. 200km라는 거리가 너무 짧고 이제 그 충전 속도도 엄청 느리거든요. 그러니까 급하게 충전을 물리고 그다음에 차박용 사이즈는 아주 좋지만 그게 아니고 이제 V12도 없고 이제 여러 가지 측면을 봤을 때는 레이는 탈락입니다. 그 다음에 차박을 하려고 했으면 결국 스포티지급 이상의 차체를 가져야 되는데 왜 캐스퍼 EV냐면요, 일단은 저희 아파트가 구축이라 보니까 주차 자리도 없는 데다가 충전 시설 앞쪽으로, 그러니까 건너편 쪽이죠, 그쪽으로 이중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. 그게 하루 이틀이지 결국 충전기를 물려고 하면은 이 테트리스도 이제 빈칸이 있는 테트리스면 좀 나은데요, 빈칸 없는 테트리스가 돼 있는 상태에서는 막 어마합니다. 해보면. 그래가지고 그게 좀 스트레스였거든요. 그래서 이제 이 돈도 좀 아낄 겸 작은 걸로 가자 이러겠죠. 그 다음에 이걸로는 출퇴근용으로는 하고, 그 다음에 나중에 패밀리카를 LPG 정도나 해서 큰 거 하나 살까 생각 중입니다. 중고로죠. 그렇게 해서 좀 세워놨다가 가족 여행할 때나 한 번씩 타고 그럴까 계획 중입니다. 그 캐스퍼 EV가 나름
컴포트 옵션이 있다 보니까 1열도 접히고 2열 같은 경우에도 앞뒤로 조절이 되다 보니까요. 뭐 그 평소에는 공간을 넓게 쓰고 짐이 좀 필요할 때는 이제 짐을 싣기 위해서 좀 앞으로 당기고 좀 의자 각도 젖히는 걸 좀 세우고 이럴 계획입니다. 아직 애들이 어리다 보니까 가능한 것 같고요. 10년 애들이 다 여하기 때문에 또 많이 크지 않을 거라고 또 약간 판단을 하고 있죠. 그리고 전반적으로 주행 가속력 주행거리 300km, 그 다음에 시내만 좀 살살 다니면 400km 이상까지도 청년 인증들도 그렇고, 저도 해보니까 시내만 다녔을 때는 400km 이상 가는 그런 봄, 가을철이죠. 그때는 충분히 가능하고, 그 다음에 차 폭이 좁다 보니까 경차구역 주차장이 있더라도 과감하게 주차할 수 있는 점, 그 다음에 또 경차랑 해서 23cm 정도 차이로 알고 있어요. 그러니까 웬만한 모퉁이나 이런 데 있으면 웬만한 끼워 넣기 주차들 좀 용이하고, 그 다음에 친환경 전기차 구역 주차 가능하고, 전기차 주차 구역 가능하고, 그래서 잠시 뭔가 볼일을 봐야 될 때, 이럴 때는 진짜 너무나도 좋습니다. 그 중에 이제 지금 대본은 쓰지 않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말이 중구난방이긴 한데요. 그 다음에 이제 단점 쪽으로 넘어가자면, 핸들 조향각이 너무 꺾는 각도가 너무 작아요. 그래서 유턴이나 수정 작업을 할 때 몇 번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안 되고, 유턴도 경차처럼 경차는 좀 작게 이렇게 쏙 도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맛도 없고요. 그러니까 한 번씩 운전할 때 약간 스트레스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정도는 들어가겠는데 했는데 이게 수정하는데 너무 좀 빡빡합니다. 그래서 제 주차 실력이 부족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요. 그리고 첫째는 그렇고, 둘째는 뒷좌석의 편의시설로 좀 일단은 레이브에는 있는 그 뒷좌석 열선 없고요. 이게 겨울에 취약해서 히터도 좀 잘 안 틀어야 되는 한국에 뒷좌석에 히터가 없다니요. 그러면 싸제로도 달 수는 있긴 한데
좀 안타깝죠. 순정으로 달려 있으면은 옵션을 선택해서라도 좀 하면 깔끔하게 될 건데 말이죠. 그리고 그 컵홀더 하나 없다는 거. 그 컵홀더 없다는 거는 제가 요 근래 아반떼를 타봤는데요. 와, 아반떼도 없네 라는 거를 느끼고 좀 그런데 했었죠.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죠. 그 다음에 또 소소한 단점이라고 해야 되나, 제가 썬팅을 좀 저가형으로 했는지 잘못했는지 너무 더워요. 너무 덥다면 이제 나중에 너무 춥겠죠. 에어컨을 모르겠어요. 전에 차에 썬팅을 100만원 넘는 걸로 해서 그런지 햇볕이 따갑다 뭐 이런 거는 느껴보지 못했거든요. 와, 근데 이것은 너무 심한 이게 그 차산몰에서 하는 반반사를 했는데요. 에버그린 이 차의 특성인지 이 필름이 안 좋은 건지 너무 뜨거워요. 이게 농도도 딱 정해서 이렇게 제가 선택할 수는 없더라고요. 그리고 지금 나중에 서브센터도 뭐 한번 가봐야 되지만 통풍이 너무 약해요. 너무 약해.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거지만 약 500m 앞 시속 80km 단속 구간입니다. 이어서 시속 80km 이동식 단속 구간입니다. 다른 거지만 웰컴 키트라고 이제 현대몰에 있죠. 그 웰컴 키트를 80km 이동식 단속 구간입니다. 저는 A 세트인가 그 담요 있고 그 부분을 시키면서 주차 번호판, 그 다음에 휴대폰 관련을 샀어요. 근데 이게 일단은 현대차에서 차종을 고려하면서 웰컴 키트는 만들진 않지만 그래도 웰컴 키트를 출시했고 그 사람이 이제 그걸 쓴다고 가정했을 때 이 차에는 어떻게 적용이 될까라는 거는 한 번은 좀 해봤으면 좋지 않나. 이게 일반 상품도 아닌 웰컴인데
환영을 한다는 그런 의미의 상품이 아니고 그냥 판매니까요. 그래서 일단은 다른 부착형 같은 경우에도 이 차에 테이프로도 뭐 어디 붙일 데가 없고요. 그 다음에 테이프도 그렇고 송풍구도 이게 송풍구 형태가 위아래로 되는 거예요. 좌우로 이렇게 되는 거면 이제 송풍구형도 쓸 수는 있지만 뭔가 개조를 한 다음에 송풍구에 뽑는 거를 꼽아야 되고 다른 데는 달 데가 없어요. 그래서 뭐 고객센터에 문의도 했지만 뭐 반품을 하려고 하면 박스 통째로 다 있어야 된다고, 원형 그대로 줘야 된다고. 그래서 65,000원 거의 날린 느낌이죠. 어쨌든 이 충전기 관련해서 좀 기분이 안 좋습니다. 그리고 뭐 소소하지만 이제 소소한 건 아니고 이게 어라운드 뷰랑 뭐 후방 카메라 있고 다 있지만 이제 밤에 그 후진할 때 사이드 밀러하고 이제 앰비언트 라이트가 이제 뭔가 겹쳐서 안 보일 때가 있어요. 일단 제 뭐 키나 신체적 여건이 그 사이즈에 맞춰져서 그게 딱 그래 됐는지 몰라도 지금 봤을 때 좀 밖이 어둡고 하면 이제 앰비언트 라이트가 사이드 밀러 쪽으로 비춰서 우측 사이드 밀러를 볼 수가 없더라고요. 그 부분은 좀 아쉽고, 그 다음에 뭐 어라운드 뷰 얘기가 나왔으니까 어라운드 뷰도 그냥 만족하진 않습니다. 그냥 이게 가까울 때 더 이게 현실감 있게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, 뭐 가까울 때는 막 외계 뭐 이상한 나라 앨리스가 된 느낌으로 막 형체를 알아볼 수도 없게 되고,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꼼수로 이제 제가 깜빡이를 넣으면 이제 그 클러스터에 우측 좌측이 나오는 거를 활용해서 하고 있는데, 그 중에 우측이 문제가 삐삐삐삐삐삐 뭐 이런 근접 센서라고 하나요? 그게 동작이 됐을 때 깜빡이가 안 나오는 부분이 있더라고요. 그거는 이제 어라운드 뷰에서도 다 표현을 해주니까 이제 그 어라운드 뷰 옵션을 넣은 사람은 좀 없애든가 했으면 좋겠어. 이게 사이드 밀러가 다운이 되는 타입도 아니기 때문에 깜빡이를 좌우를 넣으면서 이제 좌측 우측을 파악하면 아주 꿀템이긴 한데, 근접하면 이제 근접 신호 때문에 묻혀버리는 현상, 좀 그 부분 안타깝습니다. 네, 오늘은 뭐 주저리 였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